자, 우리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오셔서요. 26번, 미적분 26번부터 해봅시다. 앞에 거 이제 3점짜리, 2점짜리는 좀 알아서 해주시고, 뭐, 직각삼각형 하나 줘놓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줬다. 그러면은, 그냥 나와 있는 건가요, 사실상? 변의 길이들이? 뭐, 얘를 3K라고 하고 얘를 뭐 K라고 했으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돌려주시면 3K제곱에 K제곱 더해서 루트 10K 얘가 얘 제곱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K는 루트 10분의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루트 10분의 6인 거고 얘가 루트 10분의 2가 되는 상황이야, 그죠? 그래 놓고 이제 뭐 궁금한 게 PCQ의 길이를 넓이를 구해달라. 그럼 PCQ라는 게 여기에 있어가지고 되게 어중뜨게 생긴 삼각형이에요, 그죠? 근데 요 변 하나를 사실상 그냥 바로 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탄젠트 값을 줬기 때문에 사실 사인 값과 코사인 값도 전부 다 알 수 있지,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면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위에 거 1 이렇게 될까요? 그럼 이제 뭐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아래 거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얘에 대한 사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는 PQ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렇지. 그래야 이제 삼각형 넓이를 2분의 1 넣어 사인 세타로 문제를 끝낼 테니까. 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떤 아이디어를 필요로 했을까?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놀아달라는 건데, 지금 이 직각삼각형 빗변에 중점 한 번을 찍어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어보고 싶게 생겼지. 그러면 얘가 당연하게 세타가 되나요? 당연하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인정? 왜 저거 눈가래 보이니?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직각 더하기 세타였거든? 그럼 이걸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서 직각이 다시 만들어지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PMQ 또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요 길이가, 요 각의 크기가 얘 더하기 얘 해서 2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MP의 길이는 1이야. 그죠? 그러면 탄젠트로서 PQ의 길이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임을 이용해서 탄젠트 2세타를 구해보시면 1 빼기 얘 제곱에 그 다음에 제 2배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나요? 9분의 8분의 3분의 2니까 3, 4 해서 이제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탄젠트 2분의 세타라는 거는 예분의 예기 때문에 이 PQ의 길이가 바로 4분의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루트 10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에다가 사인 세타, 아까 구해놓은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계산만 해주시면 되나요? 이렇게 약분하면은 40분의 3 이게 답이가 됩니다. 여기죠. 다음 이제 27번은 건너뛰고요. 28번부터 합시다. 28번 아마 쌤 생각에는 대부분의 애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원이 작아지는 비율이 일정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뭐 초항이랑 두 번째 항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냥 공비를 뭐 길이비를 제곱해가지고 넓이비를 구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얘는 만들어지는 그 삼각형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첫 번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야. 인정? 근데 이 두 번째 삼각형부터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닮지 않았어. 이 직각삼각형이 뭔가 이 안에서 다시 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거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제곱해서 이 넓이비를, 이 외접원의 넓이비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삼각형이 계속 달라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로서 공비를 찾을 수는 없었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연습했던 방향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쌤도 처음에는 좀 고전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응? 나도 풀어봤는데 안 나와가지고, 아, 이게 이제 닮지 않았구나를 이제 깨닫고,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좀 교과서스럽게 푸는 거지.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OA1과 OA2는 절반, 또 OA2와 OA3는 절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 OAN 플러스 1이라 함은 2분의 1에 OAN이 돼요. 인정합니다. 그럼 이거는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OAN은 초항이 누구냐? 5예요. 그죠? 5에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일반항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상태야. 그럼 마찬가지로 OBN 플러스 1이라는 항은 OBN의 몇 배라고 했냐면 2대 1이라 그랬어. 그럼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얘 또한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이기 때문에 초항이 4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을 이루더라.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야 되더라고. 그럼 삼각형을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치면은 이제 이거의 외접원의 넓이를 우리가 초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S2라고 했으니까. 인정합니다. 자, 넓이를 구할 거야. 원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반지름이 필요하죠? 그럼 반지름을 얘가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 따낼 수가 없는 상태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세타가 돼. 그러면 코사인, 사인, 탄젠트에 대한 어떤 비율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5, 3, 4를 줬기 때문에 문제에서. 실제로 5랑 3만 줬나요? 네, 뭐 이제 4는 알아서 나오고.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5분의 3인 걸 알아. 그죠? 그러면 내가 삼각형 OAN, BN 이거에 외접원의 반지름 이걸 하고 싶어.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 사인 세타 분의 이제 얘가 세타가 바라보는 변인가요? 이 선분 AN, BN이 오케이. 그럼 얘는 ERN 이라고 표시를 좀 할게. 괜찮나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RN은 뭐가 된다? 얘가 아까 뭐였죠? 5분의 3이니까 3분의 5AN, BN이고 그걸 2로 나누니까 6분의 5 AN, BN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인정? 그럼 넓이는 SN은 36분의 25 AN, BN의 길이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또 누구냐? 이거를 제곱하래. 근데 나는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일반항으로 구해놓은 시점인 거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쓰시면 됩니다. 코사인 법칙을. 자, 해보자. 천천히 해면 돼. 이거 이용해서 천천히 할 거야. 그럼 이제 얘 구하러 갑시다. 자, 선분 AN, BN의 제곱은 AN 제곱, 그죠? 너 제곱, 그 다음에 B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AN, BN의 코사인 세타야, 그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됩니다. 오케이. 방금 앞에 숫자가 2였으니까 8 이렇게 되겠죠? 5분의 8 AN, BN.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AN의 제곱이란 너를 제곱하는 거야. 인정? 그러면 이거를 왜 AN이라고 썼지? 죄송합니다. OAN, OBN이라고 생각을 해줘. 이거를 제곱해보면 25 곱하기 제곱을 그냥 안으로 들여보내서 공비를 4분의 1로 만들어버리자. 이게 합리적인 계산인가요?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주면 16에 3분의 2를 제곱해서 9분의 4 n-1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5분의 8에 너랑 너를 곱한다는 건 얘랑 얘를 곱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4 곱하고 5 곱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 3분의 1에 n-1제곱이 되더라. 이해함? 여기까지 이해함? 그럼 얘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정리하자. 자, SN이란
36분의 25라는 애를 여기다가 싹 다 넣고, 파이. 죄송합니다. 파이를 붙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36분의 25를 여기다가 다 갖다 발라 넣으면 돼. 존나 귀찮네. 해볼게요. 36분의 25에, 25, 4분의 1에, n- 더하기 16에, 9분의 4에, n-1, 마이너스 5분의 8에, 이게 이제 뭐 4, 5를 곱했다 치면은 그냥 약분해서, 5랑 5 약분해서 32에, 3분의 1에, n-1, 파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모아달래요. 어디서부터? n이 2일 때부터. 오케이? 그럼 여기에 이제 시그마가 이제 붙는다라는 거지.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전체를 급수 때려달라. 그러니까 이거 따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럼 따로 해야 돼. 자, 일단 요 앞에 36분의 25,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파이까지는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고요. 자, 안에서부터 놓을 거야. 안에서부터. 자, 그러면 얘는 공비가 4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 빼기 4분의 1 분의, 그럼 초항이 누가 되는 거냐면 n에다 2 집어넣은 게 초항이야. 그죠? 그래서 4분의 2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공비가 9분의 4예요. 그럼 1 빼기 9분의 4 분의 초항 여전히 마찬가지로 2를 집어넣은 게 초항이야. 그죠? 그럼 9분의 4에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 9분의 16에다가 4 곱하면 몇이죠? 어려워.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1 빼기 3분의 1 분의 초항이 2 집어넣는 거니까 3분의 32 이런 식으로 되더라. 됐어? 그러면 계산을 이제 좀 마저 하셔야겠죠. 자, 이거 그냥 위아래로 4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줘. 4를 곱하면 밑에가 4 빼기 1 되고 그럼 3분의 25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9를 좀 곱해주시면 9에서 4 뺀 거 5분의 64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에 얘도 위아래로 3을 좀 곱해주시면 2분의 32 해서 그냥 1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춘? 그럼 계산을 더 해야 돼. 응? 더 해야 돼. 얘가 이제 15로 통분이 됩니다. 그죠? 요만큼만 계산을 하자. 15분의 자, 얘 5 곱해주면은 125인가요? 125 더하기 얘는 3을 곱해주면은 192가 돼요. 그다음 마이너스 이게 이제 15를 곱하면은 240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걸 계산해주면은 317이 되고, 그죠? 317에서 240을 빼주면은 77? 오케이. 그래서 15분의 77이 남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36분의 25를 곱하면 얘랑 얘가 약분이 돼서 36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77. 그래서 답이 108, 파이 어디 갔어? 파이. 파이. 그럼 108분의 얘 곱하면 3535니까 385, 385, 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되게 막 지저분한데, 뭐 이런 게 설마 나오겠냐? 그죠? 넘어갑시다. 29번 시작해 봅시다. 29번은요, 이제 좀, 뭐, 흔히 보던 구조는 아니기는 하죠. 그죠? 흔히 보던 구조는 아닌데, 뭐 이런 거 표시를 좀 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J의 넓이를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제 세타에 대해서 쟤를 어떻게 나타낼까 꼴랑 알려준 게 이거 하나인데,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원의 중심을 콕 집어넣고 출발을 해보자. 그럼 이제 요렇게 발 내리고 발 내리고 발 내리는 이런 행위는 이제부터 좀 당연한가요? 이제 여기가 전부 다 수직이야. 인정?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그냥 내가 R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떤 구하는 방책으로서 이거를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 그냥 원의 중심을 O라고 할까요? 네.
5rp의 넓이는 2분의 1r 제곱의 사인 이제 무언가가 오겠죠. 근데 이 무언가는 누구냐면 지금 사각형 RAP5를 보시면 여기가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니까 얘랑 얘 합쳐서 직각 되려면 요만큼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보자면 2분의 1 r 제곱의 사인 그럼 여기도 얘가 파이 마이너스 3세타야. 그죠? 여기 2세타고 세타니까. 그러면 얘가 마주보는 거는 3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요 각의 크기는 3세타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는 그냥 3세타고 오시면 돼요. 더하기 또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에 여기가 2세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겠죠? 이렇게. 인정. 그러면 사인 어디 갔어?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이제 각변환을 이제 좀 해보시면 정돈까지도 다 하자. 2분의 1의 r제곱이 공통인수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사인 3세타인데 그냥 순서대로 적을까요? 이쁘게? 저 뒤에 있는 것도 어쨌든 각변환 하면은 사인 2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구해야 되는 거를 여기까지 이제 좀 추려놨고 r제곱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죠? 그럼 저 아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일단 얘 2세타라고 주고 너의 대변의 길이가 나왔어. 그럼 사인 세타 쓸 준비 됐나? 사인 2세타 분의 1은 사인 세타 분의 얘가 되는 거지. BC가. 그죠? 오케이. 사인 세타 분의 BC 다음 사인 얘가 아까 파이 마이너스 3세타라 했나요? 그죠?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AC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지금 왜 한 거냐면 전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하는 그 방식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뭐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요? 2분의 1 아래 2분의 1 아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누가 똑같냐 라고 하면 뭐 AB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2분의 1 AB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하려고 이제 한 거야. 아 귀찮죠. 해야지. 그러면 자 2분의 1 아래에 AB의 길이는 그냥 1이었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얘 양변을 곱해주시면 되나요?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AC의 길이는 얘를 양변에 곱하는 건데 이거 각변환해서 사인 3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3세타 이게 좌변. 다음 우변은 자 2분의 1 AB 1이었고 BC가 방금 뭐였죠?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세타였고 거기에다가 사인 3세타를 곱하면 되는데 인정? 그러면 여기 2분의 1, 2분의 1 짝상 약분이 되고요. 결국에 R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묵직해. 얘를 나눠야 돼. 그래서 1 더하기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3세타. 이게 맞나요? 네. 이렇게 되고 저 위에가 얘가 오면 되나요?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3세타 이렇게 괜찮누? 그래서 뭘 하고 싶냐? 얘를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세타 세제곱을 나누는 거죠. 세타 세제곱을. 오케이? 그럼 이제 좀 적절히 분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세타 3개를 R 밑에다가 2개를 주고 이거 전체 밑에다가 1개를 좀 주고 그럼 얘는 우리 저쪽에서 따로 구하고 봅시다. 그럼 이거를 이제 전체를 제곱할 거 아니야. 전체를 이렇게 제곱을 해. 근데 이거를 뭘 하고 싶은 거야? 세타 제곱으로 나누고 싶은 거지, 그지? 세타가 하나만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깔아주면 제곱으로 나눴다라고 봐도 되죠. 그럼 요만큼 전체를 그냥 세타를 0을 향해 돌려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 요 안에 있는 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분의 2분의 1 곱하기 3 이거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요 밑에 있는 게 뭐가 돼요? 3이 되나요? 그럼 얘랑 얘랑 약분이 되고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만큼이 그냥 4분의 1로 퉁쳐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남은 게 자 일단 2분의 1에 4분의 1에 자 요만큼 이거 이제 하트자로 하나씩 조져주시면 됩니까?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네. 이렇게 괜찮나? 그러면 답이 8분의 6 그러니까 4분의 3이래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는 거였죠? 4분의 3에다가 이제 60배를 하는 거야. 60 곱하기 4분의 3 하는 거니까 싹싹 약분해서 45가 되는 거였죠. 60배를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다 역겹네요. 미적분 문제가. 그죠? 넘어갑시다. 네, 우리 미적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손 대보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쉽거든. 다른 문제보다 좀 더 쉬운 느낌. 보시면 fx는 3차 함수랑 지수 함수를 곱해 놓은 함수야. 그리고 k는 양수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fx랑 t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가질 건데 그걸 gt계라고 할 거래. 그래 놓고 3차 함수 hx에다가 gt를 합성했을 때 그게 계속 연속이 되도록 해달래. 이런 구조 이제 흔히 좀 봤기 때문에 쌤이 쉽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좀 해석을 해볼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GT라는 그래프가 여기가 뭐 1이고 1 그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다. 그다음에 여기를 뭐 A라고 할게요. GT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T가 뭐 A를 향해 왼쪽에서 와요 라고 하면은 GT는 몇인가요? 1인가요? 그 다음에 T가 A를 향해 오른쪽에서 와요 라고 하면 GT는 이제 마이너스 1일 거고 그 다음에 A는 그냥 0이야. 근데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문제는 H를 이제 뭐라고 해? 합성의 주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합성을 하고 싶은 거야. 합성을. 이런 식으로죠. 이제 괄호를 크게 친 이유는 뭐냐? 이거 그냥 재활용하려고. 자, 그러면 얘가 어떠어떠한 값을 가질 거고 얘도 어떠어떠한 값을 갖고 얘도 어떠어떠한 값을 가져야 하는데 결국에는 연속이 되고 싶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t에서의 좌극한 값은 결국에 합성함수의 결과값이 h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고 함수값은 0이 들어간 거야. 그럼 연속이 된다라는 말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함수값이 모두 같다라는 문제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상식을 베이스로 깔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결국에는 이제 fx의 그래프 개형을 이제 추론해야 하는 문제지. 그래서 이제 이게 상수함수를 내가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실근의 개수를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일단 도함수부터 구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넨셜의 x제곱에 x세제곱 빼기 k 더하기 3x제곱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제 이 도함수의 부호 판단은 요 녀석이 한다. 그죠? 엑스포넨셜 x제곱은 어차피 부호 판단을 안 해요. 그럼 이제 뭐 대충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그래프 그리고 또 y는 k 따로 그려서 교점 분석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일단 얘부터 재빠르게 그리시자면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에서 하나, 이제 0에서 접하도록 그리시면 되나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y축이더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되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가 되나요? 그죠? 그러면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자 만약에 이쪽에 있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얘를 x축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럼 이걸 가지고 쌤이 이제 원시함수를 개형을 한번 따볼 거야. 개형을 따볼 건데 우리가 fx의 x의 음의 극한값을 생각을 해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를 향해 갈 때 fx. 그러면 얘가 존나 작아지고 얘는 음의 무한대를 향해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이게 평가원 또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면은 맨 마지막에 얘의 음의 무한대 값은 0을 향해 수렴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해주는데 이 문제는 그런 게 없네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야 하나 봐. 그래서 어쨌든 얘는 0을 향해 가는데 이게 살짝 0보다 작은 0이야. 그러니까 x축 아래에서 x축을 점근선으로 해요 라는 말이야. 그래서 x축을 그려놓으면 자 얘를 이걸 x축으로 본다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감소합니다. 근데 감소하는데 이 x축을 핥으면서 와야 된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합니다. 그죠? 근데 이때 함수값들을 이제 사실 뭐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를 좀 판단을 해야 돼. 자, 이 점을 이제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했을 때 얘가 0 되는 알파 값, 베타 값, 감마 값이었지. 그지? 그래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k는 지금 현재 0인 거야. 그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 녀석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 그죠? 그러면은 f 지금 이게 f 프라임 알파고 여기에 이제 엑스포넨셜이 알파 제곱이 곱해져 있는 상태인데 결국엔 얘가 0인 거지, 그지? 그럼 f 알파는 알파 세제곱 빼기 k의 엑스포넨셜의 알파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되나요? 그죠?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게 음수의 제곱이잖아, 그지? 거기에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얘는 항상 음수가 되죠, 그죠? 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 알파 제곱이 되는데 거기에 뭐 엑스포넨셜 알파 제곱을 곱해도 얘는 맨날 양수기 때문에 이게 음수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f 알파라는 그 함수값은 계속 음수. 난 마찬가지로 사실 베타를 여기다가 똑같이 집어넣어도 음수겠죠? 이해돼? 어차피 음수야. 어차피. 알겠어? 그럼 마찬가지로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쭉 올라가는 이런 개형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이게 누구예요? fx의 개형인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좀 겪어서 그래프 개형을 만들어 내셨기를.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사상 검증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이때의 극소값과 이때의 극소값이 이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나요? 근데 이제 이거는 k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정적분 연산 결과에 따라서 이게 더 작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더 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엄밀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처음에는 좀 많이 내려갔다 치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끔 좀 많이 내려가 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fx라고 한다면 자, y는 t랑 교점을 지금부터 만들어낼 거야.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자, 이렇게 y는 t를 그어보면은 교점이 없어요. 그죠? 이제 y는 t랑의 교점이 일단 빵개야. 그죠? 근데 여기에 접하는 순간 쌤 지금 여기다가 gt라는 그래프 그릴 거야. 알겠죠? 여기에 이제 t가 접하는 순간 교점이 하나가 돼. 그래서 얘는 지금 1까지 올라왔어. 그 다음에 t가 살짝 더 올라오면은 2개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한동안 2가 되다가 그 다음에 t가 조금 더 올라오면 이렇게 3개가 돼요. 하나, 둘, 3개. 그죠? 3개까지 올라가. 뭐 벌써 망한 것 같긴 한데 여기서부터 안 되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4개가 돼. 이해합니다. 4개. 쭉 4개이다가 여기 이렇게 접할 때 다시 3개가 되나요? 여기가 3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조금 더 올라가면 2개가 돼요. 그죠? 2개이다가 좀 가다가 X축에서 그죠? 이걸 이제 점근선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쭉 1개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쭉 1개.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때 얘를 이제 H에다가 합성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연속이 돼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만 놓고 봤을 때 아까 그 상식을 기억하십니까? H0과 H1과 H2가 같아야 돼. 그지? 그리고 여기는 H2, H3, H4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벌써 좆된 느낌이 들지. H0과 H1과 H2와 H3과 H4가 같다. 자, 3차 함수라 했어. hx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3차 함수인데 아무리 많아봐야 같은 함수값을 갖는 경우는 3개밖에 없다고. 그죠? 그래서 얘는 모순점이 나와서 이딴 그래프는 안 돼.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된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극소값이 하나, 둘 중 하나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오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쌤이 하필 얘를 내려서 그런데 이거를 더 많이 내리고 여기를 더 적게 내렸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과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 극소값을 공유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극소값을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형태로 그린다면 그럼 이때는 또 어떻게 얘기가 달라질까? 한번 또 GT를 그려봅시다. 일단 계속 0부터 0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0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2개가 돼. 이제 1이라는 과정을 건너뛰게 돼요. 여기가 이제 2. 그 다음에 바로 4개가 되죠. 건너뛰고 쭉 4개이다가 여기 이렇게 될 때 3개가 됩니다. 그죠? 뭐 4를 또 쓰냐. 그 다음에 조금 살짝 더 올라가면은 이때부터 교점이 2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속 2개이다가 X축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T가 0인 순간에 1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계속 1이야. 그죠? 교점이 계속 1개야. 그럼 이게 여기서 자, 이만큼에서 이제 연속이 일어나고 싶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H0, H2, H4가 똑같아야 돼. 근데 이 시불에 여기가 이제 또 문제가 되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H4와 H3과 H2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러면 H2는 2번 적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H2랑 H1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아까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5개의 함수값이 같을 수는 없다고. 3차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이 y는 k라는 애가 이렇게 교점이 많으면 망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 없어야 되겠구나. 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럼 그래프를 다 갈아엎을게요. 갈아엎고 뭐 어떻게 생기라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4였어. 근데 이제 상수함수를 그냥 저 y는 k라는 애를 그냥 교점을 안 갖도록 해보자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k를 그냥 4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올릴 거야. 여기 접해도 돼요. 그렇죠? 어차피 그래프의 개형은 여기가 계속 감소할 예정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교점이 여기서만 발생을 합니다. 그죠? 자, 그려보자. 원시함수는
아까 말했듯이 얘의 음의 무한대의 극한값은 그냥 x축을 핥으면서 온다고. 요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감소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워 증가하죠.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그 fx가 굉장히 단조로하게 생겼어. 그럼 gt 또한 단결합니다. 예, 자, GT의 그래프 이게 지금 이제 확정형인데 t를 밑에서부터 끌고 내려오면은 교점이 계속 0개예요. 그죠? 0개였다가 그 다음에 접하는 순간 1개가 돼요. 접하는 순간 그 다음에 살짝 높아지면 2개가 됩니다. 그죠? 그럼 계속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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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하다가 점근선일 때 1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쭉 1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GT라는 게 함수값을 3개만 갖는다 라는 겁니다. 함수값을. 그럼 이제 HX는 끝났죠. 그럼 H에 0, H에 1, H에 2 대입한 함수값이 모두 같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최고차항 개수가 1자리인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가능하다고. 그죠? 그럼 여기가 뭐 0이고 1이고 2인가 보죠. 그죠? 그럼 뭔가 기분 좋은 형태지. 그죠? 근데 이제 이때 함수값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K라고 두자면 겹쳐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뭐 A라고 합시다. A라고. 그럼 이때 함수식 세우기는 이제 뭐 세우면은 이것도 뭔가 코박도 죽어야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함수식이 세워지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요? 이런 젠장 그 조건 하나를 안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h-1이 1이다. 저거 없으면 이거 못 만들지. 일단 hx는요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a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저 조건에서 a를 결정 지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럼 h-1 안돼! h-1을 대입을 해보면 h-1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더하기 a. 근데 얘가 1이래. 그럼 요만큼이 그냥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따라서 a는 7이 되겠죠? 인정?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7 넣고 그러면 끝났나요? 문제가? 뭐가 하고 싶은 거야? h5 더하기 k의 최소값. 그러면 k는 최소값이 4였어. 그 다음에 h5라는 건 여기다가 5를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5, 4, 3 다 곱하면 60인가? 그럼 60 더하기 7 해서 67 이렇게 되고 답은 71로 나오게 돼요. 그죠? 이제 고생하셨고 다음 시험에서 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기하 선택 과목 시작을 해봅시다. 그 앞쪽에 있는 거는 또 알아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번 이게 이제 3점의 마지막인데요. 이거부터 같이 해봅시다. 원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이에요. 그래서 뭐 살짝 그려보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루트 10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직선은 기울기가 잠깐만 이거 루트 2 맞나? 이상한데? 잘못 적었어요. 그냥 2였죠? 2. 자,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루트 10이 여기에 있다면 마이너스 2는 여기쯤에 있지 않나. 그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두 점을 그냥 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해보겠대. 문제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PA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값이 0이래요. 그럼 두 벡터가 지금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AB 벡터가 여기에 있으니까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수직이 되도록 하는 유일한 P는 여기에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PA와 AB가 내적 결과가 0이라는 말은 수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P는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은 이게 또 그 수직이다 보니까 그럼 얘랑 얘를 이으면 이게 지름이 되겠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OP 벡터와 BA 벡터를 내적해서 뭐 값이나 구해봐. 그럼 BA가 이제 또 누구냐?
BA는 여기서 여기를 향해 가는 벡터야. 그죠? 그 다음에 OP 벡터라는 건 여기서 여기를 향해 가는 건데, 그냥 OP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BO 벡터로 봐도 되겠죠. 그죠? 어차피 지름이니까. 그지? 방향성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둘의 시점을 일치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내적할 때 기하적 의를 사용해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내려선 결국에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해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지. 그럼 끝났나요, 문제가? 왜 끝났냐면 지금 얘는 어차피 반지름 루트 10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할 수가 있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하시죠? 그럼 너 넘어가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요 길이가 되더라. 인정? 그러면 요 발은 이거를 수직 2등분하는 발이기 때문에 이거 피타고라스 문제로 이제 문제가 끝나는 거죠. 끝까지 해볼게요. 자, 루트 2분의 2가 되나요? 뭐 계산하면 루트 2고,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현재 루트 2야. 인정? 그럼 얘는 루트 8이 되겠다. 그럼 이거의 2배에다가 요만큼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답이 그냥 16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28번 쌍곡선 문제인데 이 왼쪽은 쌍곡선의 개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궁금한 거는 C가 궁금한 거야. 그죠? 코사인 값을 알려줘 놓고 C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축의 길이가 2예요 라고 했으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를 1,0으로 하나 잡아볼 수 있을 거며, 그 다음에 이게 수능특강 변형 문제예요. 그 수능특강에선 이런 비슷한 스타일이 있었죠. 뭐 사실 많기는 하지, 이딴 스타일. 원 껴서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C야. 그죠? 그러면 요 원의 접선의 성질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C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었을 때 정의를 이용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PF의 길이가 2C-2라고 적어볼 수 있겠죠. 쌍곡선의 정의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하게 해야 하는 짓들을 좀 체크를 하자. 원이 있어. 중심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접점까지 발내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 수직, 여기도 수직.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 다음에 요 각의 위치가 조금 띠껍지 않니? 좀 뭔가 병신 같아요. 그죠? 그 각의 위치가 이상한 데에 있어가지고 얘는 이제 뭘 이용하라는 멘트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호 PF 좀 크게 돌릴 거야. 알겠죠? 호 PF에 대한 원주각이 얘가 세타야. 라는 말은 호 PF의 중심각 얘는 2세타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요 바깥쪽에 있는 게 2세타라고 임마. 2세타.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얘는 전체 360도에서 2세타를 뺀 게 되겠지. 그럼 이 지랄을 왜 하는 거냐면 사각형 P F 프라임 F 제 너를 C라고 할게요. 아이씨, 뭐 어쨌든 뭘로 해요. 자, 어쨌든 사각형 얘의 각을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파이 마이너스 2세타로 주어져 있다를 표현한 거야. 그래서 전체 사각형의 어쨌든 그 뭔가요? 그 각의 크기는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를 2파이에서 너 빼고 너 빼고 너 빼고 너 빼면 뭐가 되죠? 2세타 빼기 2분의 파이? 2파이 이렇게 되나요? 그죠? 어쨌든 요 각의 크기가 2세타 빼기 파이가 돼.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자, 이등변 삼각형 만나면은 이런 것도 좀 이어볼 만한가요? 이등변 삼각형 만나면? 그럼 요 각의 크기는 너의 절반이니까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죠? 문제가 끝난 것 같아요. 왜 끝났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었을 거야. 그죠? 그러면 요 변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얘가 빗변이고 너에 대해서는 얘를 높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m이라고 한다면 선분 fm의 길이는 2c에 그죠? 이 길이가 2c니까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럼 너는 누구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가요? 그죠? 이거 각변환을 해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 그죠? 근데 코사인 세타를 문제에서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랑 얘를 곱해주시면 5분의 2c가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누구야? 요거거든? 그럼 요 길이랑 똑같겠지, 그지? 그럼 결국에 얘의 2배를 했을 때 얘랑 같아지겠죠? PF의 길이랑. 알겠나? 그래서 5분의 4C 이거 2배 한 거야. 얘는 얘가 돼요. 2C 빼기 2 이렇게 넘기고 하시면 2는 5분의 6C가 됩니까? 나 잘했니? 그러면 약분해서 이제 C의 값이 3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나?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29번 할게요. 29번부터 조금 숨통이 막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문제 자체를 이해를 좀 하셨나요? 그림을 이제 그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직선도 움직이는 직선이고 그 P도 움직이는 P야.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좀 인지를 시켜 드릴게요. 뭐가 하고 싶으냐면 일단 이 타원을 그려보면 X축 위에 초점이 있고 장축이 8이기 때문에 한쪽 끝이 4가 돼요. 그죠?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얘는 루트 7이야. 오케이? 근데 기울기가 1짜리고 Y절편이 K인 직선. 근데 이제 K는 양수라고 했나요? 문제에서? 네, 양수 K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로만 가. 위로만. 자, 이런 식으로 Y는 X 더하기 K. 자, 그러면 K된다. 이 직선 위에 돌아다니는 P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P를 이렇게 니네가 잡아봐. P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요렇게 이었을 때 이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면 요 정도 될까요? 그죠? 그럼 이 수직 이등분선이 이 타원과 만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야. 근데 너희 그림이 그 P의 위치가 되게 좀 오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었을 때 이게 마치 뭔가 수직인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죠? 근데 이제 수직은 아니고요. P는 이 위를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상황이야. 근데 저 임의라는 이 표현이 달리 말하면 모든 P거든요. 모든.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졸라 많은 그 모든 점들을 다 조사했을 때 만약에 진짜로 P가 여기에 있다. 또 이동을 했다. 그럼 또 얘랑 얘를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그럼 또 여기쯤을 수직으로 지나는 이 이등분선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타원과 두 점에서 만나지 말라는 건데 이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타원과 이 직선이 어느 정도 일정 거리는 떨어져 있어야겠구나 라는 거고 그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상황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P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마 이 수직이등분선도 이렇게 막 움직일 거야. 그죠? 근데 가장 거리가 가까운 그 순간에 이 수직이등분선이 이 타원에 접하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거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거는 확정이죠. 그죠? 수직이등분선 요거의 마지막으로 그 접하는 순간. 알겠죠? 그게 K의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맨날 그냥 마냥 멀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뭐 반대로 저 K를 되게 크게 멀리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예 안 만나겠죠? 타원의 크기를 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지우개도 짜증나. 죄송합니다. 3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땐 만약에 이제 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이렇게 충분히 멀리 떨어뜨려 보면은 이 위에 있는 p를 아무렇게나 잡았을 때 여기서 초점까지 이어 그리고 너를 수직이등분선을 만들어 라고 했을 때 이 수직이등분선이 타원과 만나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또 p를 뭐 조금 가깝게
잡아보자면,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얘랑 제일 가깝도록 설정을 좀 해보는 거야, 계속. 그럼 P를 이렇게 여기다가 잡았을 때 얘랑 이은 수직 이등분선. 그럼 얘 또한 어차피 얘랑 만나지 않죠. 그죠? 그럼 나는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 이 마지막 수직 이등분선이 여기에 접하도록. 그렇다는 건 이 직선을 조금 당겨서 얘랑 얘까지의 거리를 이등분하도록 하는 이 수직 이등분선이 이 타원의 접선이 되도록 하는 형태를 좀 만들어 달라는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워. 자, 근데 이제 좀 당연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연한 이야기를 해볼 땐 수직 이등분이라는 거는 어쨌든 얘랑 얘를 이등분하는 선이야. 그죠? 그래서 선분 너를 그래서 이제 이 수직 이등분선을 기준으로 이 타원과의 교점까지의 거리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요 길이, 그러니까 이 타원과의 교점은 그냥 P'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럼 P'과 FP'은 당연히 P'이 길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가 이 타원과 안 만날 때야. 그럼 뭐 당연하겠죠. 그 중심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죠? 얘가 딱 중앙인데,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P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요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도 존재해. 같아지는 순간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P가 이렇게 있어서 F랑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수직 이등분하는 이런 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난겨. 오케이? 그럼 여기를 이제 내가 P'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요 길이보다 훨씬 짧아요. 오케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 수직 이등분선이 타원과 안 만나면 얘부터 타원 위에 있는 이 점까지의 거리랑 타원 위에 있는 이 점부터 초점까지의 거리의 거리의 길이가 얘가 더 길고요.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면 오케이? 두 점에서 만나면 요 길이랑 요 길이의 관계가 뒤집혀. 만날 때와 안 만날 때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딱 여기 만나는 점을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지나게 된다면 그때는 같아집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수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길목이 된다라는 건데 안 만나도록 하고 싶은 거 아니야? 혹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죠?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었을 때 만들어진 이 타원과의 교점, 그러니까 P'의 길이가 이 타원과의 교점과 초점까지의 길이 P'F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수직 이등분선이 이 타원과 안 만나려면. 인정? 그러면 그냥 저거를 좀 재탕해도 될까요?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리면 지금 4, 3, 여기를 F, 그 다음에 여기를 F',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었죠. 이랬을 땐 좀 멀리 갈 거야. Y는 X 플러스 K. 아까 이제 상황이 뭐라고요? 요 위에 있는 P랑 너랑 너를 이은 수직 이등분선이 얘랑 안 만나도록 또는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할 거야. 그러려면 얘랑 얘를 이렇게 이은 그 선분과 교점, 타원과의 교점, 얘를 P'이라고 했을 때 안 만나려면 요런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익숙함이 있지 않나요? 이거 기출에서 매번 나오는 소재인데 만약에 요 길이를 뭐 T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8 빼기 T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대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누구로? P'과 F'로. 인정? 그래서 얘는 8 빼기 P', F'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럼 얘를 저쪽으로 넘겼을 때 P'과 P'F'의 길이가 최소 8이다라는 거지. 길이의 합이. 답이 나왔나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계속 얘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바뀌게 되고, 그죠? 그럼 요 길이도 바뀌고 요 길이도 바뀌는 계속적인 변화의 상황인데 이 둘의 합의 최소값이 되고 싶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최단거리, 즉 수선이죠. 요렇게롬. 인정? 그럼 얘가 P고 여기가 P'이 됐을 때 우리는 이 길이를 8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좀 납득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 점이 마이너스 3,0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직선까지의 거리 잴 수 있지. 그게 답이야. 그럼 직선을 일반형으로 좀 바꾸셔서 여기로부터 마이너스 3,0까지의 거리를 8로 만들어주는 K값.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더하기 K. 얘가 지금 8이래. 괜찮나요?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주면 K-3 얘가 8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의 K값은 일단 이게 이제 풀마로 풀리는 거기 때문에 3 풀마 8 루트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K는 적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3 더하기 8 루트 2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수직 이등분선에 의해서 어떤 만날 때는 얘가 더 짧고 안 만날 때는 얘가 더 길고 라는 거를 이해하기가 이제 조금 버겁기는 했겠다만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기하의 마지막 문제 30번 같이 해봅시다. 30번 문제는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일단 이렇게 시작을 좀 해달래. 정삼각형을 ABC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해서 PA 벡터와 PB 벡터를 내적해달래.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정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요 표현 방식들은 이 세 개가 모두 다 단위 벡터다. 그러니까 크기가 1자리인 벡터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죠? 너의 크기로 나눴고 너의 크기로 나눴고 너의 크기로 나눈 거니까. 인정? 근데 요 A랑 B를 이 형태로 그냥 냅둘 거야? 아니지. 보통은 이거를 중점 벡터로 바꾸죠. 그래야 이제 간결해지니까. 그죠? 야, 이거 과정은 좀 생략을 하자. 2를 곱하고 2를 나눈 다음에 그걸 중점 벡터로 만들고 2는 약분을 한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A, B의 중점을 M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쌤이 질문 하나를 할 건데요. 크기가 1자리인 세 벡터의 합이 0벡터다 라는 이 말이 어떤 표현일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일지정지해 놓고 이게 무슨 표현이지? 어디서 봤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원에 이제 내접하는 정다각형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정삼각형으로 할게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그럼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그냥 1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이 점들로 벡터를 만들었을 때 이 세 벡터의 합은 항상 0벡터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 상황이야. 제가. 그럼 무슨 소리냐? 이 세 벡터가 서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 120도다. 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또 가령 예를 들자면 정사각형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야. 정사각형도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각의 그 벡터의 합 벡터는 항상 0벡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수직이라서 이거는 또 각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예요. 라는 표현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 P의 위치를 좀 잡아야 되는데 참고로 PB 벡터랑 PB 벡터를 너로 나눈 벡터는 다른 벡터야. 그죠?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PB를 예를 들어서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해봐. 그러면 PB에 평행하기는 하나 길이가 1자리니까 이런 벡터가 PB 벡터인 거야. 알겠죠? 마찬가지로 PC도 이런 벡터가 이제 PC 벡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길이는 전부 다 1이 돼야 한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적당한 P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120도가 되도록 그냥 이 삼각형 내부에다가만 잘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뭐 대충 생각을 해보면, 어디쯤이 좋을까요? 여기? 그러면 PM, PB, PC, 안 돼. 여기? 여기까지 적당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P로 이렇게 잡았을 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120, 120, 120 정도로 보이시나요? 그죠? 아, 물론 PM, PB, PC가 합벡터가 0이는 아니지만, 요 위에 길이가 1만큼, 요 위에 뭐 길이가, 뭐 여기 1이라고 칠까요? 요 위에 길이가 1만큼 이렇게 벌렸을 때 지금 얘네들이 합벡터가 0벡터라고 한 거니까.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루는 각각의 각의 크기가 120도예요 라는 소리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120도고 요만큼도 120도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랬을 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PA 벡터와 PB 벡터를 내적하고 싶대. 그러니까 PA 벡터와 PB 벡터를 내적하고 싶대요. 그러면 요 길이도 구해야 되고 뭔가 요 길이 구해야 되고 이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또 구해야 하는 뭔가 좀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만약에 쌤이 요 각의 크기를 자 세타라고 좀 해볼게. 세타. 그 다음에 요 각의 크기는 그러면 60도 빼기 세타가 된다. 이거 정삼각형이니까 인정? 그러면 요 각의 크기는 세타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지금 AA 닮음이 되죠. 세타 120도, 세타 120도. 인정. 심지어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를 나는 알아요. 1대 2 닮음인 상태야. 인정. 그러면 만약에 쌤이 요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지금 얘의 대응변은 얘인가요? 얘는 2A야.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삼각형의 어떤 좋은 정보들을 알고 있죠. 코사인 법칙 말했나? 코사인 법칙. 그래서 이제 삼각형 MPB에서 코사인 법칙을 좀 돌려주시면 4분의 1은 너 제곱을 더해서 5A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너 곱하면 4A 제곱. 거기에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28이 될까요? 아니지. 4분의, 이거 암산이 안 되네. 아, 맞네. 잘했네. 그러면, 28A 제곱이 1이 돼요. 그죠? 그래서 A 제곱은 28분의 1, 요런 형태로 나오게 돼. 그러니까 뭐 숫자 자체는 되게 지저분하네요. 그죠? 근데 다시,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싶다고? PA 벡터와 PB 벡터를 내적하고 싶다고. 그러면 PA 벡터 얘랑 얘를 내적하는 거니까 지금 이 길이가 나왔잖아. 그죠? 그럼 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역겹죠. 그죠? 역겹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요 중간에 m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이제 PA 벡터와 PB 벡터. PB 벡터는 알겠는데 좀 짜증난다고. PA 벡터 길이도 구해야 되고 이 각의 크기도 구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m을 한번 들렀다 갑시다. 정점 한번 이용을 할게요. 이제 PA 벡터를 PM 벡터 더하기 MA 벡터와 그 다음에 PB 벡터를 PM 벡터 더하기 MB 벡터로 표현을 좀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 PM 내적을 해보시면 제곱 절대값이죠. 더하기 너 PM 더하기가 아니라 내적 MB 더하기 MA 내적 PM 더하기 MA와 MB를 내적해보면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맞아? 방향이 반대고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둘 다. 자, 그러면 PM이라는 것도 혹시 알고 있나요? PM은 뭐예요? 아까 A라고 했고 A는 28분의 1이라 했죠.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28분의 1이야. 괜찮나?
그럼 28분의 1 빼기 4분의 1까지는 구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얘 계산을 해보시면 PM으로 묶었을 때 MB 백 더하기 MA 백,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누구야? 0벡터지, 그지? 그래서 이게 0을 향해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이 얘가 남아요. 알겠나? 괜찮지? 정점 이용하는 거. 그럼 마이너스 28분의 6 이렇게 되고, 약분해서 마이너스 1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를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답은 17로 끝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의자는 그 시작 자체를, 얘를 이제 뭐 중점으로 안 본다거나 하면은 약간 골치 아팠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지막에 연산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중점을 이용해서 가면은 내가 그 좀 역겨운 연산들은 줄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